안녕하십니까, 박태공입니다. 오늘은 저희 조화락을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질문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화락의 내구성이 약한 것 같다. 파이프나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와 조화락은 플라스틱 계열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우려가 있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화락의 윗부분이 쓰이는 부분은 나일론이라는 소재입니다. 산화방지제가 들어가 있고 실리콘 튜브를 써서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데 빛을 많이 쐬더라도 오래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랫부분은 이 클립이 비닐을 잡아주고 탄성으로 인해서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재인지를 알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이게 좀 약하거나 오래 쓰지 못하거나 이런 염려는 덜 하실 수가 있다. 석가래 파이프 위에 조화락이 걸리게 되면은 한여름에 파이프 온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50도, 60도, 7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이 수지 계열이, 플라스틱 계열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나일론 소재는 열변형 온도가 240도입니다. 즉 240도가 넘어가야 얘가 변형되는 온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소재를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입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실리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외선 차단입니다. 그 다음에 열 에너지의 이동이 늦습니다. 굉장히 완화시켜 줍니다. 파이프가 뜨거워졌더라도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닿는 열 에너지는 실리콘이 많이 막아줍니다. 그러다 보니 위에 매달려 있어도 실질적인 온도가 240도가 6시간, 7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열변형이 일어날 텐데 파이프 온도가 암만 높아도 100도가 넘어가진 않죠. 그러니 파이프가 뜨겁거나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이라든가 적외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어떤 산화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먼저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굳이 파이프를 쓰든 조화락을 쓰든 이중을 왜 해야 될까, 삼중을 왜 해야 될까,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충실한 제품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견적 비교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링크로 남겨 놓을게요. 왜 견적 비교 영상을 찍었냐면은 조화락 하나가 나가는 소매 가격이 있습니다. 예전에 초기에 한 3년 전만, 3, 4년 전만 해도 조화락 3점을 걸면 25mm 파이프 10m 길이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금액이. 왜? 파이프 가격이 그만큼 낮았었으니까.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막 뛰었죠. 그러면은 조화락 3개를 걸었을 땐 기본적으로 일단 금액은 더 저렴하게 되고, 파이프로 할 경우는 내재 규격 1-2W 7-10에 보면은 이중 골조에 대한 규격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프가 지지해주는 방식이 다르죠. 단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m 간격으로 잡은 거는 그래야 개폐를 했을 때 얘가 틀어짐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덜하기 때문에 1.5 간격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단동에다 적용을 해도 오히려 더 가까워야 되죠. 개폐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골조로 했을 경우는. 그럼 가로대가 어깨랑 가운데 아랫부분 5줄은 들어가죠. 이거를 결속하는 결속 부속자재가 들어가죠. 마감 부속자재가 들어가죠. 다 들어가면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중 하우스 안에 2중 터널, 2중 터널, 3중 터널, 3중 터널입니다. 개당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성되는 게 돈이 들어가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리콘이 들어가고 실리콘 시트가 들어가고 여기도 키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실리콘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놔야지만 이거를 매달아서 터널을 만들었을 때 안전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 개당 단가가 정해진 겁니다. 저희가 이 제품 단가를 정할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한 건 뭐냐면, 파이프로 부속자재 인건비 다 집어넣어도 얘 집어넣는 게 오히려 훨씬 비싸다 그러면 누가 쓰겠습니까? 최소한 파이프란 거보단 싸야죠. 최대한 싸게끔 하고 설비 방법을 어떻게 했을 때 최대한 싸게 할 수 있을까를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점 설치에 대한 개념을 잡은 거고,
부가적인 개폐 배련 설치 방법까지 잡고 마구리 설치하는 방법도 잡고 이렇게 다 잡았을 때 제대로 잡았을 때 구성되는 비용은 파이프 골조로 하는 것보다 30에서 40% 정도면 다중 터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당 단가로 보지 마시고 전체 설비 개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화락을 설치하는 게 작업하는 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골조로 할 때 우리는 2명 와서에 3명 와서에 똑같이 합니다. 2명 3명이서 똑같이 설치합니다. 비닐 거는 거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물론 소위 렌탈이라고 그러죠. 고소작업차 같은 걸 쓰면은 훨씬 더 편하고 그걸 안 쓰고 사다리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100평 설치하는데 그 기본 작업을 딱 끝내놓은 상태에서 천장 비닐 거는데 반나절이면 됩니다. 2중 3중 측면에 개폐 비닐과 개폐 비닐을 잡기 위한 부대 작업과 마구리 작업과 치마 작업을 끝내놓은 상태에서 요 작업이 한 하루 이틀 걸립니다. 그 다음날 2중 3중 천창 필름만 걸면 되는데 요거 반나절이면 합니다. 숙달 안 된 사람도 반나절이면 해요. 이게 계속 꽂는 게 아니라 1.8m 간격으로 꽂는 거고 적당한 길이라서 요령은 서너 개만 꽂아보면 바로 요령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엄두가 안 나서 어렵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옆에서 해놓은 걸 보거나 아니면은 하는 걸 보기만 하면 아 하고 바로 사다리로 올라가십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작업할 때 알려드린다 그러면은 대부분 제가 한 서너 개 꽂으면 바로 농가분이 그 다음 거 내가 해보겠다고 하시고 측면 거는 아예 붙어서 하십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가르쳐라도 드리러 현장을 내려가기도 하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름에 뜨겁지 않냐? 간격을 맞추면 밀도 차이의 자연 환기가 되기 때문에 개폐를 안 하는 게 오히려 고온 장애를 막아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매질을 통과하면서 가장 활성화가 됩니다. 일중 천창을 갖다가 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2중이 있어야 되고 3중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적 개선을 줄여줘서 온도는 외기 온도보다 1, 2도, 2, 3도가 높더라도 오히려 원적 개선 그 온열 효과를 일으키는 그 광선을 줄여줌으로 인해 갖고 열장애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오히려 저희 다중온실 안에서는 뜨거움이 덜한 겁니다. 거기에 간격이 맞으면 환기까지 되니까 훨씬 쾌적해지죠. 훨씬. 광 때문에 안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세일즈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얘로 설치비를 줄였으면 필름에 투자하세요라고 제가 세일즈를 했습니다. 홍보하러 다닐 때 처음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장수 필름밖에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장수 필름밖에 쓸 수가 없으면 그 작물은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됩니다. 장수 필름밖에 못 쓰는데 6개월 7개월만 지나면 먼지 앉아가지고 씻겨 내려가지도 않는데 그 광은 어떻게 합니까? 단 지금 저희가 방법 중에 하나는 살짝 만들었습니다. 장수 필름보다 윗등급의 필름을 장수 필름 가격에 저희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필름 업체랑 협약이 끝났습니다. 쉽게 많이 아시는 것처럼 따봉 이렇게 모에 울트라 이 정도 등급 장수 필름 위의 등급을 장수 필름 가격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협약도 해놨으니까 조금 더 괜찮은 필름을 쓰시면 됩니다. 광량도 충분하게 들어오게 하고 광량이 충분하게 들어왔으니 다중으로 인해서 열장애만 막아주면 되고 환기만 제대로 되게 해준다면은 오히려 천장 개폐를 안 하는 게 작물한테는 훨씬 좋습니다.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 있는 샘플하우스로 계속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횡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 이전에 이전을 해야 되고 그 전에 기본적인 이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1년생으로 있던 것들은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서 다 이제 작물을 다 거둘 수 있게끔 다 해서 거뒀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나무라든가 상추너야 이렇게 온도가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커피나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옮겨서 가려면은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냉해를 입을까봐 미리 살짝 온도를 떨어뜨려서 잎을 다 훑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휑한데 내년 4월 달에 저희가 새로운 온실에서 새로운 샘플하우스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작물들, 열대 작물까지 해서 여러 가지 작물로 만들어서 그 안을 다시 꾸밀 겁니다. 그때 저희 이제 샘플하우스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로 하고, 지금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에어캡을 쓰고 나서는 저희가 길이가 폭이 한 7.2m에 길이가 20m짜리 여기 샘플하우스인데, 그 샘플하우스 안에서 무가온 상태로 요즘에 야간에 영하 한 11도, 12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때 하우스 안의 온도는 영상 1도, 2도 아니면 0도 요 정도가 유지가 되고요. 요것도 좀 뭐 14도, 15도 떨어지면은 여기서 다시 영하 1도, 2도로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름철 온도는 외기 온도보다 1, 2도가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은 1, 2도가 높거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2도 정도가 됩니다. 안의 온도가 급작스럽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42.8도까지도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토마토든 고추든 어떤 것든 열장애를 입은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적외선 차단, 다중, 그 효과입니다. 온도보다도 온도는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원적외선 차단만 해줘도 열장애를 막아줄 수 있습니까? 그 두 번째 Q&A를 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해주셨고,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오늘 또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또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은 계속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Q&A는 저희가 몇 개만 모아지면은 바로바로 최대한 빨리 해소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계속 준비할 거고, 다음 영상은 내재 규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농가든 가서 만나면은 이거 보조 사업이야, 내재 규격으로 온실 지은 거야, 가서 보면은 비규격으로 지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도 하나 봤습니다. 귀농에서 젊은 청년이 연동으로 온실을 지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젊은 친구가 농업에 뛰어들었다, 너무 멋있다. 온실을 영상을 쫙 보는데 저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연동 온실은 각관으로 짓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게 짓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